네, 안녕하세요. 김영롱 노무사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워킹맘을 위한 노동법입니다. 그래서 임신부터 출산, 또 출산 후에 육아까지 정말 그 일과 함께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워킹맘을 위해서 이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그 임산부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상의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인데요. 네, 보통 임신을 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기간이 보통 5주에서 8주 사이에 이렇게 알게 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그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요 두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 가장 엄마가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그 기간만큼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태아 검진 시간인데요. 그 산모께서는 그 주수에 맞는 그 병원 방문하는 그 주기가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 주기를 맞춰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시간, 그 시간을 회사 요청해서 허락받을 때 그 시간도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그 임신 전에 원래 이제 직원들, 근로자분들이 하던 근무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주야 교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월화수목금토 항상 뭐 연장 근로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근무 조건으로 내가 근무를 했었을 텐데 이제 임산부가 되고 나서는 그 시간의 근로가 할 수 없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 6일 근무를 해서 뭐 48시간 매주 이제 8시간 연장을 하는 그 임산부가 있었다면 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그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근무 조건을 바꾸어야 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시간의 근로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는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지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산부는 연장, 휴일, 야간 근로를 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그 법 취지를 잘 살려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임신기에 해당하는 근무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이제는 출산입니다. 그 출산과 관련된 가장 큰 그 노동법상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. 그 출산 전후 휴가는 그 보통은 출산 전과 후를 합쳐서 9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. 2명 이상의 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로 조금은 연장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은 이 출산 전과 후를 합해서 90일이니까 조금은 출산 전에 일찍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법에서는 출산 후에 무조건 45일이 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좀 유산기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일찍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예정에보다 늦게 출산을 해서 이제 45일이 안 채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? 라고 하는데 그때는 합쳐서 90일이 넘더라도 후에 45일을 맞추어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잘 모르는 사장님 계시면 꼭 그렇게 요청하셔서 후에 45일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육아휴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육아휴직은 그 뭐 출산을 하시고 나서 출산 전후 휴가와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출산휴가 이후에 이제 회사 잘 다니시다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때쯤 다시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처럼 육아휴직은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만 8세 이하,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가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
그래서 그 법에서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그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해서 회사는 다니지만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조금은 늦게 출근하고 좀 일찍 퇴근하는 그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육아휴직 1년,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. 만약에 어떤 근로자분이 육아휴직을 6개월 쓰셨다라고 했을 때 그 남은 6개월을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합해서 1년 6개월을 또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잘 이렇게 그 아이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근무하는 조건이라든지 잘 한번 맞춰보시고 이 2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여기서 저는 기간제 근로자, 계약직 근로자인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 이제 근로자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제 출산휴가가 보통 3개월, 육아휴직이 보통 1년 정도라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중에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출산휴가 중 또는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사용자가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이제 입장에서는 출산휴가에 대한 그런 보호를 조금 더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의 그런 부당함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2021년 7월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그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받도록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그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. 육아휴직은 그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통상 임금의 80%를 지급받게 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만 받게 되고요.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그 100%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사후 지급금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, 보통 25%는 복직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받게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그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 만료가 되어서 이제 끝났을 때는 그 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이제 사후 지급금이 지급되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사용하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그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, 육아휴직 갔다가 와서 남은 계약 기간을 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2년이 채워졌을 때 자동으로 이제 정규직이 되는 부분이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사용자도 좀 종종 있으실 텐데요.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출산휴가를 간 기간, 또 육아휴직을 쓴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워킹맘을 위한 노동법으로 임신부터 출산, 육아까지 이제 근로기준법과 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그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출산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 굉장히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자주 바뀌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 해당되시는 또 산모, 또 그리고 아기를 키우시는 워킹맘들께서는 이런 제도를 잘 이렇게 활용하셔서 일과 생활의 양립을 또 잘 병행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.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하단에 있는 대구노동권익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